11월 5일 스트리밍에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빈꾸미님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상하게 댓글들이 자꾸 삭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가 가끔 댓글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삭제를 뭐 때문에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질문의 주소, 인터넷 주소 들어간 경우가 좀 삭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에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가 삭제한 경우에는 그 채널 그 댓글 검토하는 메뉴에도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찾아볼 수도 없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빈꾸미님도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다가 몇 개가 좀 지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 나눠가지고 글을 또 올려주셔서 안 지워지게 좀 잘 올려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빈꾸미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빈꾸미님 질문, 이번 질문 좀 많이 길게 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트로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트로잔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좀 불안하셨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시고 포맷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문의해 주시고 좀 IP를 바꿔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문해 주신 거는 트로잔 이름이 트로잔.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거됨이라는 것은 파일이 지금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삭제를 백신이 했겠죠? 백신이 했다는 얘기고 위협 또는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날짜는 검색했을 때 삭제하신 그때 시간이 적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공격자의 명령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세부 정보, 파일명이나 이런 것도 적혀 있었을 테고, 영향을 받는 항목에 모르는 파일이 있네요. 영향을 받는 항목이니까 이게 바이러스 파일이 아니고 시스템 파일, 내 컴퓨터에 원래 있던 파일, 그런 게 적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된 건가요? 하면 여기 지워졌다고 나오니까 삭제가 됐겠죠? 거짓말 안 하겠죠? 그리고 IP는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키매크로라고 하는 매크로 앱을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펜더에는 뜨지 않는데 삭제를 했어요. 윈도우 디펜더에 뜨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글씨체도 뭐라고 해야지 정식 사이트 거기서 다운받고 디펜더에 안 걸렸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앞에 좀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안내해드리면서 방금 달아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좀 남겨드려 볼게요. 일단 이 빈꾸미님께서 좀 몇 가지 댓글에서 좀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디펜더 백신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디펜더 백신 윈도우즈 보안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죠. 지금 보면은 저는 샘플 전송 기능 이건 좀 꺼놓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실시간 감시기 이런 것들 켜져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실시간 감시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계속 동작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방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작업 관리자를 좀 켜봤는데 작업 관리자를 켜보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사항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기는 컴퓨터가 켜진 후에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기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여기 지금 안티말웨어 서비스 익스큐테이블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이 계속 동작하고 있으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하려고 하면 얘가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의 실시간 감시기가 켜져 있는데 실시간 감시기에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다 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하드디스크에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SSD 저장 장치에는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동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동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만약에 걔가 그 바이러스,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동작을 하려고 했으면 실시간 감시기에서 딱 잡았을 거예요. 잡고 이 밑에 알림 표시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러스 보안, 윈도우즈 보안 항목이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동작을 하려고 했다고 알려주고, 이제 차단을 먼저 하고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거니까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백신에서 체크되긴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그냥 동작하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지 않은 바이러스, 광고만 표시하는 바이러스,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 꼭 필요한 바이러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유료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설치하려고 할 때 크랙이라는 그 보조 프로그램을 구동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유료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 유료 기능을 깨트리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 크랙을 꼭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비밀번호, CD키 같은 것들을 생성해주는 CD키 제너레이터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걔네들 구동하면 보통은 바이러스 백신에 체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좀 사용해 보려고 받은 건데 좀 또 설치해서 사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크랙이나 CD키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해주고 사용했던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은 프로그램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시고 불법적으로는 이용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좀 간단하게 뭐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내 정보들 싹 날려가지고 불법에 활용되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말이 돌아오자면 실시간 감시기가 켜져 있는데 바이러스가 실시간 감시기에 검출이 안 됐다 한다면 바이러스 파일이 저장은 되어 있는데 동작은 안 했던 거예요. 가장 좀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 하면 압축 파일 안에 바이러스 파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설치 파일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설치 파일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나? 일단 이렇게 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봤는데,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보면은 좀 두 가지 예로 든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ZIP, zip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인스톨 파일이에요. 인스톨 파일.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파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설치 파일도 어떻게 보면 압축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파일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뭐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 압축이 풀리면서 구동이 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압축 파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간에 이 설치 파일이나 아니면 이 압축 파일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에 좀 형식적인 뭐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보면 스스로 구동해서 다른 파일들을 감염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고 이 설치 파일 안에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파일도 감염시키진 못합니다. 그런데 압축을 풀거나 설치를 하면 바이러스가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에서 검사를 할 때, 바이러스 백신 보안 프로그램에서 이 검사 있잖아요. 빠른 검사나 아니면 정밀 검사나 사용자 지정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이 압축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 이 설치 프로그램, 이 설치 파일에 있는 이런 그
압축되어 있거나 뭉쳐져 있는 파일들도 다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이러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 파일 하나를 그냥 디펜더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파일은 하나인데 보면은 스캔을 268개를 스캔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설치 프로그램 안에 268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뭉쳐져 있는 파일들도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파일은 이 압축 파일이나 설치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동작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 감시기에는 잡히지 않는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 그냥 계속 놔둬도 100년을 놔두던가 1000년을 놔두던가 스스로 동작을 못해요. 바이러스가 동작을 못하니까 악성 기능도 동작을 못하겠죠. 뭐 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내 컴퓨터를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동작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은 이런 그 파일 형식으로 있는 것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PK 파일, 앱 설치 파일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직접 설치를 해서 동작을 시켜야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시키고 설치를 시켜야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악성 기능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APK 파일, 그러니까 앱 설치 파일이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에 그냥 가만히 내가 직접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그 설치 파일만 저장이 되어 있다. 한다면 걔도 이 컴퓨터에서 압축 프로그램이 스스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의 APK 파일도 악성 기능이 숨어 들어가 있는 APK 파일도 스스로 동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년, 1000년 놔둬도 스스로 동작하지 못해서 바이러스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용 백신 앱으로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그 APK 파일이 문제가 있는 파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 검출을 해주죠. 이 컴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빈꾸미님 실시간 감시기에는 체크 안 되고 검사를 해서 트로잔 바이러스가 찾아졌다. 그렇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답글을 남겨드렸었어요. 그래서 굳이 포맷까지 할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동작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포맷을 하는 제일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서 윈도우즈에 오류가 생겨서 구동이 안 되거나 부팅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프로그램들 설치 삭제가 안 되거나 이상한 오류가 계속 발생할 때 그때 좀 포맷을 해보는 거지. 사실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포맷을 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보통 수리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바이러스 걸려서 가져갔다고 하면 그냥 포맷을 해주는 경우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포맷이라는 것은 그냥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는 건데 그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컴퓨터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바이러스 걸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바이러스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포맷하고 난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컴퓨터를. 그러면 그대로 또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포맷을 하는 것은 그리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좀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냥 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찾아내서 삭제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포맷을 한다고 해서 포맷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포맷한 상태, 윈도우즈를 재설치한 상태하고 바이러스를 삭제한 상태하고 다를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바이러스는 있었고 동작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백신에서 삭제를 한 이후의 상황이나 윈도우즈를 재설치해온 상황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맷은 바이러스 때문에 포맷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좀 권장할 사항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포맷하고는 그리 큰 관련이 없다. 바이러스만 잘 찾아내서 삭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될 거고, 아이오빗? 아이오빗 제가 알기로는 뭐, 사이트 우회나 아니면 네트워킹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통 제 기능을 할 때도 뭐, 악성 애드웨어나 악성 프로그램으로 잡히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뭐, 이게 실제 문제가 있어서 잡히는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들만의 특수한 동작하는 부분이 좀 보안상 위험하다고 좀 판단이 돼서 잡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디펜더에 잡힌다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윈도우즈 디펜더에 잡혀서 뭔가 좀 삭제가 됐다, 치료가 됐다 한다면 그 이후에는 위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치료된 이후에는 굳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좀 조심하시게 되는 그런 좀 교육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죠. 사람들을 이제 또 실수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좀 조심히 받는 그런 부분을 좀 익히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겁이 없어서 삭제만 하고 그냥 놔뒀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검사할 때 렉이 걸린다? 그거야 뭐 파일이 많거나 파일 용량이 크거나 하면 렉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IP를 굳이 바꿔야 될 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IP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IP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KT나 SK나 뭐 LG나 아니면 여타 이런 인터넷 업체들에서 보통 계약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내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는 IP가 사실은 내가 가입해 놓은 인터넷 통신사에서 대여해 놓은 그 IP의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IP가 내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끔씩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뭔가 좀 사용하다가 정보를 유출한 IP가 나중에 나한테 할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IP를 굳이 바꿔야 될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P 바꾸는 것이 그렇게 좀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시다면 IP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시다면 한번 바꿔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네요. IP 바꾸는 방법은 케이블 모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때 케이블 모뎀이 들어오잖아요. 케이블 모뎀을 꺼놓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좀 꺼놨다가 나중에 켜보면은 IP가 바뀌어 있어요. 100%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뀌게 됩니다. 보통 케이블 모뎀이 켜져 있으면 IP 대역을 내가 대여를 받죠. 대여를 받는 거죠. 인터넷 통신사에서 케이블 모뎀이 켜지면 IP 대여를 받습니다. IP 주소를. 그래서 케이블 모뎀이 계속 켜져 있을 때는 대여받은 IP 그 주소를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런데 케이블 모뎀 보통 안 끄시죠? 케이블 모뎀 끄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케이블 모뎀을 안 끄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IP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인터넷 통신사의 네트워크 관련 변경이나 이상이 없지 않은 이상은 IP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케이블 모뎀을 껐다가 좀 몇 시간 있다 다시 켜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전원이 꺼지는 이런 증상이나 아니면은 외출할 때 콘센트를 빼놓거나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내가 사용하던 IP 주소를 먼저 대여를 해가서 나한테 다른 주소가 또 부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IP를 바꿔보시려면 그렇게 케이블 모뎀을 끄고 한번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켜보시라. 가끔은 그냥 껐다가 얼마 후에 다시 켰는데도 IP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부분으로 확인을 해봐도 되고, 그냥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는 게 낫겠네요. 인터넷에서 IP 확인? 이렇게 검색해 보면 IP 확인해 보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IP 확인 사이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IP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빈꾸미님 맞아요. 처음으로 제 채널을 봤을 때 많은 거 물어봐서 죄송했었는데 그 뒤로 많이 조심한다죠. 무료 VPN도 바로 지웠습니다. 무료 VPN 위험하니까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꼭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긴 하죠. 그 위험을 겪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좀 교육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 사실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로서도. 그래서 이렇게 IP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좀 해드렸고, 일단 위에 부분, 이 트로이 바이러스는 삭제가 되었고, 삭제가 된 상태고, 백신에서 제거를 한 상태 같고요. 그리고 IP 부분은 방금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 디펜더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펜더로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파일이나 아니면 설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 백신에서 수동으로 검사를 했는데 검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파일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해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글씨체 저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영상들의 큰 글씨들은 다 배달의 민족 글씨체거든요. 좀 시원시원하고 이뻐서 글씨 좋더라고요. 그것도 받아서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바이러스 백신에 체크 안 되니까. 그런데 정식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이 배달의 민족 글씨체를 받으신다. 이럴 때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수동 검사로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폰트 설치 파일, 글씨체 설치 파일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펜더에 안 걸렸다고 하신다면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내해드린 부분 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구미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못 들으셨어도 스트리밍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